연일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지난주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하지만 공화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화당원들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은 총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 개념을 올바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총을 소지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총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한을 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들은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원들이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필리버스터 벽에 부딪혀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은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뭐라도 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강행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요. 반면 상원에서는 어차피 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상원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안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원 내부에서 별도로 초당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미 보도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미치 매코넬이 존 커닌 의원을 딱 낙점을 하죠. 이분이 이제 존 커닌인데, 존 커닌 의원을 공화당 대표로 내세우고, 또 척 슈머 민주당 원내 총무가 크리스 머피, 바로 이분이 크리스 머피인데요. 크리스 머피를 또 민주당 쪽 대표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헤드로 하는 여러 초당파 모임들의 모임을 좀 만들어봐라.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양쪽 다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을 좀 만들어봐라라고 이미 지시가 떨어져 있었고, 그것이 한 일주일 넘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본격적인 합의안이 나왔다, 합의의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법안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합의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제 문구를 만드는 작업, 법안을 만드는 작업은 오늘부터 해서 며칠 사이에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문구에 대한 수정 작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빠르면 이번 주에 초당적인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빠르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상원 통과할 수 있느냐, 공화당에서는 무조건 총기 규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합의의 주요 협상단으로 나왔던 사람은 크리스 머피, 존 커닌 공화당이고요. 크리스텐 시네마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고요. 탐 틸리스, 이분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이렇게 투투로 해가지고 4명이 회의한 것처럼 폴리티코는 보도를 했습니다. 박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4명에다가 플러스해서 수존 콜린스 공화당 의원이죠. 그리고 크리스 쿤스는 델라웨어의 민주당 상원입니다. 마틴 하인리히 뉴멕시코의 민주당 상원의원이고요. 거기에 린지 그레이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그러니까 2+2가 아니라 거기에 또 2+2해서 8명의 상원의원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폭스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입법안이 완성되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60표가 필요하게 될 텐데, 악시오스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이미 공화당 연방 상원 10명이 이 법안 어떤 큰 틀에 합의한 큰 틀에 대해서 승인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상원의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원들은 총 10명이 됩니다. 코닌, 틸리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됐던 수존 콜린스라든가 린지 그레이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로이 브런트, 미주리주의 로이 브런트, 리차드 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차드 버, 그다음에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그리고 메인주 수잔 콜린스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로퍼트먼, 오하이오입니다. 로퍼트먼. 그리고 그 유명한 밋 롬니, 유타주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팻 투미, 이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팻 투미도 그렇고 밋 롬니, 수전 콜린스, 그다음에 여기 빌 캐시디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라이노, 대표적인 라이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야합할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마가 입장에서 보면, 마가 입장에서 보면은 라이노 아니랄까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떼거지로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언제든 불안했던, 이 사람이 정말 찐 보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항상 불안했던 상원의원들 10명은 여기에 지금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10명의 공화당원이 지금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아직 법안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문구가 다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이 상원의원들이 말을 바꿀지 어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라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총기 규제라고 안 하고 총기 안전 법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런 총기 규제 법안이 만들어진 지가 정말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통과될지,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 이건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총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대리 구입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는, 혹은 불법으로 구입한 총을 운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국가 즉석 범죄 신원조회 시스템, 닉스라고 하는 이 신원조회 시스템에다가 당장 이름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전과자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대상으로 돼서 지금 가정폭력 명령의, 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신원조회 이름을 올려서 총기 구입에 제한을 가하도록, 이런 사람들이 총을 살 때는 당연히 지금 지켜봐야죠. 이 사람들이 왜 총을 사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제안에 감사는 하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멀다.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존 커닌 의원이 지난 수요일 날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았는데요. 그 연설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과거에 총기 문제를 가지고 과연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한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냈던 선배 상원의원을 본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제로 과거에 초당적인 이런 그 법안이 통과가 됐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을 통과시켰던 공화당 측의 선배 의원한테, 아니 어떻게 보수주의자가 저런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초당적인 그런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아주 의외로 심플한 대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플한 대답이 뭐냐면 80대 20 원칙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100%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80대 20의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모으면 그러면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지혜를 선배한테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초당적인 총기 규제 법안의 틀이라는 것이 총을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연설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이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의 내용도 보면 총기를 갖는 것을 무조건 규제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일괄적으로 다 올리겠다, 18세에서 21세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레드 플래그법 같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었는데, 꼭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을 가지는 권리를 갖다 뺏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수 있게, 그들이 총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아예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쪽으로 좀 더 주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 성명에서 바이든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고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한번 그 초당적인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새로운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하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웃기는 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또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바이든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당적 지지가 있다면 지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신속히 움직여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 이 나라에서 매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내 책상에 빨리 올수록 나는 더 빨리 서명할 것이다. 법안 좀 빨리 통과시켜 가져와라 이거죠.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이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어라 라고 공화당 쪽에서 압박을 넣었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어제 성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원칙은 대화와 협력의 가치를 보여줬다. 나는 그들의 논의가 정신건강, 학교 안전 같은 주요 문제들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수정헌법 제2조를 존중하면서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당적인 결과물이 제공되기를 계속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 학교 안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보아도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으로 총기 규제를 하는 이런 그 합의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반면 전국 소총협회 NRA라고 하죠. 전국 소총협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성명을 내놓았냐면요. NRA는 지역사회의 폭력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해결책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학교를 안전하게 하고 심각하게 깨진 정신건강 시스템을 고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NRA는 이번 합의 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번에 상원 의원들이 내놓은 이 초당적인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서 별도의 좋다 나쁘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NRA가 내놓은 겁니다. NRA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수정헌법 제2조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 문제에 좀 더 신경 쓰게 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데 좀 더 치중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총기 구입과는 별개의 문제여서 그래서 지금 보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며칠 뒤에 좀 더 정확한 표결 소식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이것이 이제 성문화돼서 법조문으로 나오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떻게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더 구체화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총을 못 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으나 그것은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민주당 쪽에도 받아들여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총기에 관한 법률의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정도는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